있던 겨울 호수 얼어붙은 기억 깨진 틈 사이로 흐르는 맑은 하늘과 귓가에 부서지는 눈 쌓이는 소리 잊었던 날들 떠올리며 멍해지는 머리. 다음으로는 가설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위키 스케줄표에 보시면 세 번째 위크에 여기 써있는 가설 검증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요 링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클릭해서 가보시면은 처음에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당분간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건 말고 우리가 배운 내용과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 검증이란 샘플을 이용한 통계학 방법을 가리키는 말로서 모집단의 성격에 대한 가설을 평가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해서 잘 모르는데 여기 있는 이야기를 잠깐 걷고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강사가 강의에 조사 방법론 수업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위키의 효과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가설 테스트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강사의 위키 사용으로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높아졌는지를 확인 위해서 위키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 간의 차이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사는 16명의 샘플을 구하였고 이 16명 학생들에게 위키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서 그 성적 평균이 60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위키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population, 위키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 방법론 수업을 들으면 전체 평균이 그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평균이 50점이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 방법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전체 모집단의 평균은 5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모집단의 분포는 여기 이렇게 파란색 분포를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평균이 5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 20, 30 이렇게 흘러가는 이 파란색 분포를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는 이 위키를 사용해서 한 학기의 수업을 한 후에 같은 종류의 테스트를 위키 사용자들에게 한해서 이렇게 했더니 그 학생들의 점수가 60점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60점이 나온 걸 갖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연구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하이포테시스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널 하이포테시스를 만들고 두 번째는 요것과 반대되는 리서치 하이포테시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널 하이포테시스는 이렇게 하이포테시스를 붙이고 0을 이렇게 쓰는 그죠? 널이 무효, 0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널 하이포테시스를 영가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알터너티브 혹은 리서치 하이포테시스는 연구가설은 뭐냐 하면은 영가설을 뒤집는 거죠. 그죠? 근데 영가설은 무엇이냐 하면은 위키의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위키의 효과가 없다면요, 내 샘플에 위키를 사용한 학생들의 평균은 50점짜리 파퓰레이션에서 나오는 학생들의 평균하고 같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라 그러면 내 학생들은 위키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은 파퓰레이션의 특징인 파퓰레이션의 평균인 50점을 받은 학생들과는
다른 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하고서 판서를 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하기를 내 샘플의 N은 16인 학생의 샘플의 평균이 몇이라고 그랬죠? 60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수 있잖아요. 그죠? 위키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의 점수 60점이 50점과 같다 라고 하는 게 널 하이포테시스고, 이 60점이 아니다, 50점과는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연구 가설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생소하게 어색하게 보이겠지만은 50점짜리 파퓰레이션에서 60점도 샘플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60점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이 널 하이포테시스가 주장하는 거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다르다, 좀 특이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리서치 하이포테시스입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 연과설과 연구가설이 있는데, 연구가설로는 검증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단지 이 60점이 말이에요, 이 60점이 파퓰레이션의 평균인 50점과 다르다는 사실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더 뭔가를 진척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가설을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가설을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그죠? 여기로 돌아와서 만약에 위키를 사용한 것이 효과가 없다면 50점짜리 파퓰레이션이 갖는 그 파퓰레이션에서 학생들의 점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경우에 N은 16이므로, 그죠? 16이고 만약에 위키에 효과가 없다라 그러면은 파퓰레이션의 무값이 50이고, 그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인 파퓰레이션을 해서 N은 16인 샘플링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N은 16인 샘플링을 이렇게 한다고 할 적에 그냥 하지 말고요, 우리가 CLT를 이용해 가지고, 이 법칙을 이용해 갖고, 만약에 N은 16개짜리 샘플링을 무한반복 계속해서 그 평균을 기록한다고 하면, 그래서 X1, X2, X3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기록한다고 하면은, 그 샘플 평균들의 분포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 샘플 평균들의 평균은 파퓰레이션의 평균인 50점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N은 16인 요 샘플 평균들의 디스트리뷰션 곡선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샘플 평균들로 이루어진 분포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요걸 선생님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스탠다드 에러 값은 뭐라고 그랬죠? 루트 n분의 파퓰레이션의 시그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파퓰레이션의 시그마는 10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n은 16이므로 루트 16 해서, 그죠? 4분의 10 따라서 2.2하고 뭐죠? 5죠. 2.5죠. 그죠? 2.5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세 개가 의미하는 건 말이에요, 내가 N은 16개짜리 샘플의 평균들을 디스트리뷰션 곡선에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이 샘플의 평균은 파퓰레이션의 평균인 50점일 거고, 이 디스트리뷰션 곡선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2.5, 5, 그 다음에 7.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2.5,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7.5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90% 기준으로 95% 기준으로 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아래로 2개, 위로 2개 간 요 사이의 점수 있잖아요. 그죠? 요 사이의 점수는 몇 점이죠? 45점에서 55점입니다. 그죠? 내 평균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평균이 아니라 샘플의 평균이 n은 16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갖는 샘플의 평균이 45점에서 55점 사이에서 발견될 확률이 몇이란 얘기죠? 95%란 얘기입니다. 100 중 95번은 100번 샘플링을 하면 그 중에 95번은 45점에서 55점 사이에서 그 평균이 나타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 점수, 내 샘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샘플의 평균 점수는 선생님이 몇 점이라고 그랬죠? 60점이라고 그랬습니다. 60점은요, 여기 45에서 55 사이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기 77.5, 그래서 57.5, 요 밖에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있는 점수가 내 샘플의 점수죠. 그죠? 그러면 이 점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점수가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100 중 95 확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기 그래서 100 중 95번은 그 샘플의 점수가 45점에서 55점 사이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번 샘플을 한번 했는데 그 샘플의 평균이 위키의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95% 확률을 비껴서 5% 확률에 걸려서 60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키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위키의 효과가 없는데도 5% 확률에 걸려서 그래서 60점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해석은요. 그죠? 첫 번째 해석은 확률이 5%밖에 안 돼요. 확률이 5%에 불과합니다. 5%는 20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확률인 거죠. 그죠? 그 작은 확률이 내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딱 덜커덕 나왔을 확률이 되게 unlikely한 그런 확률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첫 번째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판단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위키 샘플이 모집단 평균이 5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이 10인 이 모집단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판서를 쓰는데 그림이 있지가 않아서 요리를 다시 올릴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걸 판서로 다시 한번 불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게 모집단입니다. 그죠? 모집단. 그죠? 모집단 점수가 이런데 그런데 이 모집단 점수가 이런데 위키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이 모집단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빨강색 선에서 그죠? 빨강색 선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학생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에 있는 학생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요 60점을 받은 학생은 요 파랑색에 속하지 않은 요 평균이 50점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인 요 모집단에 속하지 않은 전혀 다른 집단에 속한 학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 위키를 사용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왜 나왔냐 하면은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 집단이 다른 이유는 뭐죠? 위키에 효과가 있어서 그 점수가 달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아까 처음에 걸로 돌아가 보면은 두 번째 해석은요. 그죠? 두 번째 해석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키를 이용한 학생은 평범한 모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곧 위키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맞을 확률은 전과 같이 5%가 아닌 95%죠. 그죠? 따라서 후자를 택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결론이 되므로 우리는 연가설인 이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연가설을 부정하고, 위키가 효과가 없다라는 연가설을 부정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것이 됩니다. 그죠? 연가설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뭐죠? 만약에 내 샘플이 요런 모집단에서, 여기 있는 모집단에 속하는 샘플이라면, 이런 뜻이죠. 그죠? 이라면 내 샘플의 평균은 45에서 55 사이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으므로 이 연가설을 부정하고 연구가설, 그 반대인 연구가설을 채택하고자 한다라는 게 전체 요지입니다. 따라서 이름으로써 우리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것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 샘플의 60점은 파퓰레이션의 50점짜리가 아니다. 다른 집단에 속하는 점수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